검찰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를 지난 24일 오전 소환해 25일 새벽까지 조사했다. 그동안 검찰 칼끝에서 한 걸음 비켜나 있던 조 장관 아들도 수사 선상에 오르며 조 장관 가족 4명 모두 기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에서 허위 증명서 발급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위조사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아버지인 조 장관이 교수로 있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2013년과 2017년 각각 허위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지난해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 검찰은 조 씨가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조 장관이 깊이 관여했고 조 씨가 이를 알고도 입시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조 씨는 국립대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도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입시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넘어 조 장관의 관여 여부까지 조준하고 있다. 입시 포마시 의혹을 받는 지인 자녀들은 물론 조 장관의 두 자녀들까지 연이어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정 교수 소환에 앞서 딸과 아들을 불러 밤샘 조사를 하며 조 장관을 최대한 압박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조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수사의 종착점은 조국 장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지난 22일 조 장관의 딸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날 아들까지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발급된 경위를 묻고 이것들이 입시에 활용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과 2017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 증명서를 누가 작성했는지와 진위 여부, 이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기존에 이미 제출받은 조 장관 자택의 PC 하드디스크에서 증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미완성본을 확보했다. 미완성본 파일들에는 조 장관 자녀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 씨, 다른 변호사 자녀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딸이 2013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았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형사정책연구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언론 보도는 다 오보라며 진실은 차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사실상 부정한 셈이다. 조 장관 역시 자신이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 23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저는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왔지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아들이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에서 2016에서 2017년과 2018년 정기심사위원별 평가 자료 등 일부 입시 자료가 사라진 것을 석연찮게 보고 있다. 조 장관 아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지원한 응시자들의 개별 점수표 또한 모두 사라졌다. 지난 23일 실시된 압수수색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수사팀은 허위 발급 의혹이 제기되는 인턴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고심 중이다. 조 장관 아들은
2018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했다. 이때부터 자료의 통상적 보존 연한인 5년이 지나지 않은 만큼 일각에서는 관계자에 의해 증거인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연세대 측은 자료가 분실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원인은 조사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소환 조사를 받은 아들과 딸을 언급하며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는 심정을 밝혔다.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전면적인 압수수색으로 조 장관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했다. 윤 총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기자들에게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 정신에 입각한 수사라던 기존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어지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수사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며 원론적인 언급만 한 셈이다. 한편 조 장관 부인 정 교수는 이날 낮 본인의 페이스북에 아들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새벽 3시쯤 귀가하면서 오늘 처음 느낀 게 제가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조서를 읽어보면 저는 그런 놈이 되어 있네요 했다며 아이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나 보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썼다. 조 장관 아들 조 씨는 전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이튿날 새벽 2시 넘어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정 교수는 또 밤새 울다가 눈이 퉁퉁 부어 2차 소환해 이만 딸에는 또 눈이 퉁퉁 부어 밤늦게 돌아왔다.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고 썼다. 조 장관 딸은 지난 16일에 이어 22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본인 상황에 대한 억울함도 토로했다. 그는 매일매일 기자의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되어간다.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며 8월 말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고 썼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 교수가 아들이 16시간 조사를 받고 딸도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조사 중간의 휴식, 식사, 조서 열람, 수정 등이 다 포함된 시간이다.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고 조사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팀은 최대한 노력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 교수 소환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정해진 바 없다.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서 수사의 결에 따라 가장 적정한 시점에 할 계획이라며 서울중앙지검 1층 청사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소환한 조 장관 딸아들과 달리 공개 소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 이 순간 조국 사태로 가장 당황하고 있을 사람은 당사자 빼고 아마도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이 아닐까 한다. 양 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차기 여권 주자로 공개리에 점찍었다. 그러나 양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의 이번 큰 그림은 망가졌다. 양정철의 그림은 아마 조국으로 황교안을 누른다. 내년 총선을 압승한다. 조국의 몸집을 더 키워 차기 대선도 이긴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는 평안하다. 조국이 대통령이 되면 내 미래도 탄탄하다 정도일 것이다. 여권은 조국 의혹이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몇몇은 조국의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지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할까? 끝까지 안고 가기엔 버겁다. 내년 총선 카드로서 차기 대선 카드로서 가치도 급락했다. 이 정도면 거의 정치권의 황우석 사태라 할 만하다. 출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것도 빨리 찾아야 한다. 거의 진퇴양난에 빠진 셈인데 특단의 카드가 필요하다. 여러 몰이를 할 만한 이슈로는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과의 전면전, 한일 갈등 극적 타결, 한미동맹 위기, 김정은 답방, 조국 가족 비리 엄단 등이 일단 고려될 수 있다.
호재가 아닌 악재로 돌변한 조국을 대신할 다른 인물은 누굴까? 완벽한 대체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급이 되는 구원투수는 있을까?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 판관포 청천 이미지를 가진 윤석열이라면 구원투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윤석열이 조국을 잡게 놔둔다? 진보 세력 안에서도 찬반 양론이 격렬할 것이다. 어쨌든 윤석열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조국 전국 출구 전략의 핵심이다. 다만 외향적으로 보기에 윤석열의 검찰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과 다르게 조국 가족을 기습적으로 쳤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신뢰에 금이 간 것인지 모른다. 그런 사람을 후계자로 앉힌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조국을 궁지로 내몬 검찰에 대한 여권의 조건 반사적 반응은 분노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28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맹공을 하고 나섰다. 언론에는 취재를 시키며 관계기관과는 전혀 합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 이 점이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불러온 유시민 이사장도 다음 날 나섰다. 조국 후보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할 만한 상황이 한 개도 없다. 지금 그 조건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다. 충정은 이해하나 심한 오버였다.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 윤석열 총장의 오버를 준열이 꾸짖고 나선 것이다. 이중 문 대통령 지지 세력도 움직였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장악에 나선 것이다. 이 캠페인은 조국 힘내세요로 시작해 가짜 뉴스 아웃을 거쳐 한국 언론 사망 정치 검찰 아웃 검찰 쿠데타로 이어졌다. 누가 기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검찰을 겨냥하는 모양새였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일까? 사람들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 사건을 경험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우연의 일치로만 보이지 않는다. 지지층 결집 효과까지 일부 나타났다. 조국이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음에도 여권 내에선 윤석열 검찰을 제압할 인물은 조국밖에 없다는 내부 여론이 형성됐다. 그렇다면 왜 여권 전체가 조국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절정내는 것일까? 일부 여권 인사들은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수석의 특수관계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이들은 이를 구도, 정책, 사상, 인간관계 측면에서 설명한다. 구도 측면에서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내년 총선 때 부산에 출마에 당선되면 대선 주자로서 확장성이 높다고 판단됐을 것이다. 호남 PK 부산, 경남 후보라는 필승 구도에 들어맞는다. 정책 측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이후 그 친구 문 대통령이 가장 중시해온 정책이 검찰개혁이다. 조국은 이 검찰개혁을 이룰 최적임자로 여겨졌다. 우선 조국은 검찰을 불신하고 증오함으로 검찰의 칼을 댈 수 있다. 또 민정수석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측면도 있다. 사상 측면에서 조국은 산호맹 경력으로 인해 문 대통령 미 청와대 386 운동권 참모와 어떤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한다. 조국이 사회주의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도 이들에겐 수신으로 비칠 수 있다. 인간관계 측면에서 조국은 문 대통령의 부산 후배이다. 지난 수년간 문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정당화하는 이론을 충실하게 제공해왔다. 문조도 사람 사이의 신뢰감이 형성됐다. 모두가 배신하더라도 저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이다. 이것은 퇴임 이후를 생각해야 하는 문 대통령으로선 중요한 문제다. 게다가 조국은 거의 유일한 친문제 임기 차기 주자다. 반면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에게 등을 돌린 전력이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심하게 몰아붙였다. 취임 후 문 대통령 내외는 민정수석 조국에게 자신의 자녀 문제 관리를 일임했다. 이런 구도, 정책, 사상, 인간관계 측면에서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적자이자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정판이었다. 이렇게 문조 특수관계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조국 사태를 보면서 양정철 원장 못지않게 놀랐을 것이다. 그 또한 조국이 이럴 줄은 몰랐을 것이다. 순간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다. 조국을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처음 그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겼을 때 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노무현 옆 문재인을 연상했을 것이다. 실제로 조국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이 그랬듯 긴 기간 대통령 곁을 지켰다. 아직 임기가 끝난 것이 아니기에 다시 불러 중책을 맡길 여지도 있다. 과거 자신이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거쳐 비서실장을 한 것처럼 말이다. 이쯤에서 문 대통령의 마음속 트라우마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친구 노무현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회한이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 이면에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검찰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검찰개혁에 열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된 이후 이런 결심도 했을 것이다. 나는 절대 정치검찰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재임 중 검찰개혁을 완성해 퇴임 이후 굴욕을 겪는 일을 막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역대 대통령 모두 불행한 말년을 보냈다. 평안한 은퇴 생활을 누린 이가 없다. 재임 중 대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보수 세력과 화해를 시도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북 송금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다. 김 전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해를 시도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호의를 베풀었다.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겨우 본인만 형사처분을 면했다. 흥미로운 점은 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한나라당이 요구한 대북 송금 특검의 수용 여부 결정에 참여한 당사자라는 점이다. 나아가 수사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상황 관리까지 했다. 집권 초기 노 대통령과 문 수석은 전 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차별화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들끓는 여론을 조기에 잠재울 필요성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특검 요구를 수용한 뒤 수사 범위를 통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는 어느 순간 통제를 벗어났고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문 대통령에게 당시 경험은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퇴임 이후 같은 편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줬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촛불에 힘입어 대통령직에 올랐고 적폐 청산을 시작했다.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보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부득이적이 많아졌다. 이들의 조직적 저항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실정이 더해지고 정권에 대한 피로감이 심해지면 어느 순간 레임덕이 발생한다. 그런 틈을 타서 문재인 단죄론도 등장할 것이다. 아니 이미 등장했다. 황교안 대표 선출 이후 자유한국당은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우리공화당과 태극기 집회 세력도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이런 흐름이면 퇴임 이후 안전을 확신하기 어렵다.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논평했다.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복수를 암시한 것이다.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퇴임 이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할 것이다. 과거 트라우마까지 되살아나면 우려와 공포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조국 정도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아니,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조국만이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국에게 과거 자신이 수행했던 역할을 맡긴 뒤 가능성을 타진해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과도 물론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더 키워볼 생각을 했을 법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사달이 났다. 그렇다고 조국을 버릴 것인가? 흠집이 없는 것보다는 아쉽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흠집이 난 조국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조국으로서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사생결단으로 검찰과 맞서야 한다. 그가 검찰개혁에 성공한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더 바랄 바가 없다. 검찰 인력을 진보 성향 인사로 대거 대처하면 퇴임 후 10년 정도는 수사받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10년이 지난 뒤에는 절대안전 구간으로 접어든다. 누가 퇴임한 지 10년이나 지난 전직 대통령을 해코지할 것인가?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몇몇 비리 혐의가 너무 고약하고 국민 감성을 자극한다는 게 문제였다. 20대 서울, PK, 충청, 중도가 돌아서는 건 예산일이 아니다. 비용 대비 수익이 마이너스로 역전될 수 있다. 무엇보다 조국의 총선 대선 카드로서의 활용 가치가 급락했다. 이 점이 문 대통령을 끝없는 장고에 들어가게 했다.